알테오젠 주주 여러분, 오늘 장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건 테르가제 뉴스가 아닙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6% 넘게 밀리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상황에서 알테오젠은 28만 8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그냥 1% 정도 오른 종목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날, 장중 저점에서 5% 넘게 되돌아갔다는 건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오늘 반등을 테르가제 후보 선정 뉴스 하나로 설명하면 진짜 수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알테오젠에서 어떤 돈이 움직였는지, 30만 원 회복을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8월 26일 무상증자 신주 상장을 앞두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6% 하락한 6,528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낙폭이 6%를 넘기면서 6,400선까지 밀렸고, 오전 9시 6분에는 코스피 200 선물 급락으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잠시 정지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국내 기업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은 겁니다. 이런 날에는 종목의 호재와 악재를 따지기 전에 일단 현금부터 확보하려는 매도가 나옵니다. 좋은 기업도 함께 팔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도 함께 밀리죠. 알테오젠도 이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일 종가 29만 8천 원에서 시가는 29만 5,500원으로 밀렸고 장 초반에는 28만 8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약 3.4% 빠진 가격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내려간 다음이었습니다. 28만 8천 원에서 매도가 더 쏟아질 수 있었는데 알테오젠은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다시 29만 원을 회복했고요. 이어서 전일 종가인 29만 8천 원을 넘어 30만 원까지 되찾았습니다. 오전 10시 2분 기준으로는 30만 2,500원, 전일 대비 1.5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고가는 30만 4천 원이었고요. 장중 저점에서 현재가까지 약 5%를 되돌린 겁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28만 원대가 보였을 때 마음이 급해졌을 겁니다. 시장은 무너지고 있고 다음 주에는 무상증자 신주까지 상장될 예정이니 여기서 더 밀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반대로 30만 원을 회복하는 순간에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역시 알테오젠은 다르다면서 바로 추가 매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런데 오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큰 날에는 공포에 던지는 것만큼이나 급하게 따라붙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30만 원을 잠깐 회복하는 것과 30만 원 위에서 종가를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반등이 테르가제 뉴스 때문이었을까요? 알테오젠은 오늘 자체 제품인 테르가제주가 제1회 프리갈리엔 코리아 최우수 바이오 제품 부문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프리갈리엔은 의약품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정하는 상입니다. 업계에서는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노벨상으로 표현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상이죠. 테르가제는 알테오젠이 개발한 인간 제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품입니다. 알테오젠에 따르면 순도가 99% 이상이고 임상 과정에서 항약물 항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상온에서 3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100개 이상의 병원 약사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내 상급 종합병원 47곳 가운데 30곳 이상에 공급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단순히 허가만 받아놓고 끝난 제품이 아니라 실제 병원 공급망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시장의 관심은 대부분 ALT-B4 기술 수출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어느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했는지,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파트너사의 피하 주사 제품이 언제 허가되고 얼마나 판매되는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이었죠. 테르가제는 조금 바른 축입니다. 알테오젠이 플랫폼 기술을 다른 회사에 제공하고 계약금과 마일스톤,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자체 개발한 제품을 직접 상업화하고 판매 경험을 쌓는 과정입니다. 테르가제의 병원
대원 공급이 늘어나고 해외 진출까지 이어진다면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 회사에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회사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보 선정은 알테오젠의 기술력과 자체 제품 신뢰도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수상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최종 결과는 9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후보에 선정됐다고 당장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테르가제 소식은 주가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해준 재료일 수는 있지만 28만 8천 원에서 30만 원을 회복한 움직임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 반등에서 더 눈여겨볼 부분은 외국계 창구입니다. 오전 장중거래원 추정치에서는 외국계 창구가 약 6,000주 이상 순매수로 잡혔습니다. JP모건 창구에서 약 8,000주의 매수 물량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고요. 물론 이 수치는 거래원 기준의 20분 지연 추정치입니다. 외국인 최종 순매수로 확정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장중 숫자만 보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돌아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시장 전체가 급락하고 알테오젠이 28만 원대로 밀린 구간에서 외국계 창구가 매수 우위였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겁이 난 개인 물량이 나오던 가격에서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급을 같이 놓고 보면 흐름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8월 18일 알테오젠은 1만 6천 원 하락한 29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외국인은 6만 9,326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12만 2,052주를 순매도했습니다. 8월 14일에도 외국인은 5만 6,784주를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9만 9,653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주가는 밀렸는데 외국인은 이틀 동안 물량을 받았고 기관은 계속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알테오젠은 모든 큰 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외국인은 가격이 내려올 때 일부 물량을 받아가고 있지만 기관 매도가 주가의 위쪽을 계속 누르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국계 창구 매수만 보고 바로 강한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기관 매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외국인이 매수해도 주가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관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개인이 계속 받아내고도 30만 원을 지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관이 팔아도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아래에서 기다리는 수요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계 창구에 매수 숫자가 찍혔느냐가 아니라 그 매수가 기관 매도 물량을 실제로 소화하면서 종가를 지켜주느냐입니다. 오전에 30만 원을 회복했다가 오후에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29만 원대로 밀린다면 장중 반등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후에도 거래 대금이 유지되고 30만 원 위에서 매수 물량이 계속 들어온다면 오늘의 아랫꼬리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하락 구조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매도 충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습니다. 미국 국제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와 반도체주에서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지만 코스피보다 낙폭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코스닥 바이오 대형주로 이동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도 상대적인 수급 방어 효과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테오젠이 플러스를 기록했다고 해서 시장 충격과 완전히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일부 자금이 바이오로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알테오젠 자체를 보고 들어온 중장기 자금인지 아직 구분해야 합니다. 그 차이는 오후장과 다음 거래일 수급에서 드러날 겁니다. 이제 30만 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30만 원은 단순히 숫자가 반듯해서 눈에 띄는 가격만은 아닙니다. 전일 종가가 29만 8천 원이었기 때문에 30만 원을 회복했다는 건 오늘 장 초반에 나온 매도 물량을 상당 부분 되돌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8만 8천 원에서 손절한 물량을 받아낸 뒤 전일 종가까지 회복했으니 단기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원 위에는 전날과
최근 하락 과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대기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오면 일단 줄이고 보자는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주 신주 상장을 걱정하는 주주들의 매도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은 상승을 확정하는 가격이라기보다 매수세와 대기 매물이 다시 부딪히는 자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종가가 30만 원 위에서 형성된다면 장 초반 공포 매도를 받아낸 힘이 확인됩니다. 여기에 외국인 최종 수급까지 순매수로 나오고 기관 매도 규모가 전날보다 줄어든다면 반등의 신뢰도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가가 다시 29만 원 아래로 밀린다면 오전 외국계 창구 매수만으로는 기관과 시장 매도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거래량이 크게 늘었는데도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끝난다면 매물을 소화한 게 아니라 매도가 더 강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최고가가 얼마였는지보다 종가가 전일 종가와 30만 원 가운데 어디에서 형성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전에 회복했다고 마음을 놓기보다 오후까지 가격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무상증자, 신주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기존 주식 1주당 0.3주를 배정하는 30%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상장될 보통주는 1,606만 8,790주이고 상환 전환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전체 신주는 1,619만 827주입니다. 회사 공식 공지에 나온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26일입니다. 일부 과거 기사에는 8월 21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일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8월 26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물량이 상장되는 날 1,600만 주가 전부 매도로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이기 때문에 모든 주주가 같은 날 매도할 이유도 없죠. 그렇다고 아무 영향이 없다고 넘겨도 안 됩니다. 신주 상장을 앞두면 실제 물량이 계좌에 들어오기 전부터 매도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주가에 반영됩니다.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상장 직후 정리하려는 주주도 있고 상장의 전후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기존 보유 물량을 미리 줄이는 주주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주 상장 부담 때문에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다고 판단하고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자금도 생깁니다. 결국 8월 26일의 핵심은 신주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물량을 시장이 어느 가격에서 받아내느냐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들어도 주가가 30만 원 근처를 지킨다면 신주 물량을 받아가는 대기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30만 원과 최근 저점을 차례로 이탈한다면 매물 부담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28만 8천 원에서 나온 단등은 그런 상장 전 수요를 미리 보여준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루 오전 수급만으로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서둘러 비중을 늘리기보다 종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30만 원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고 외국인 순매수가 확인된다면 기존 비중을 유지하면서 다음 수급을 지켜볼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오후에 30만 원을 내주고 28만 8천 원 부근까지 다시 밀린다면 시장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현금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이 큰 상태라면 오늘 오전 반등만 보고 무리하게 물타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관 매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비중부터 늘리면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릴 때 대응할 여유가 사라집니다. 알테오젠의 장기 사업을 좋게 보더라도 내 계좌가 단기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면 좋은 기업을 끝까지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30만 원을 회복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따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종가에서 30만 원을 지키는지 보고 다음 거래일에도 저점이 높아지는지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전부 들어가기보다 시장이 다시 밀릴 때 알테오젠이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하면서 나눠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은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변동성을 견디는 게 우선입니다.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의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좋은 뉴스도 매크로 충격에 묻힐 수 있습니다. 테르가제 후보 선정이 긍정적이라는 사실과 오늘 당장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은 분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장중에 혼자 따라가기 어렵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알림 신청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두시면 오늘 종가 수급부터 8월 26일 심주 상장 이후까지 이어지는 알테오젠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은 주가의 저점을 대신 맞춰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기관 매도가 줄어드는지, 30만 원을 종가로 지키는지, 신주 상장일에 늘어난 거래량을 누가 받아내는지 확인하면서 내 행동 순서를 잡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테르가제 뉴스는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알테오젠의 자체 제품이 국내 병원 공급망을 넓히고 있고 혁신성을 평가받아 최우수 바이오 제품 후보에 올랐다는 건 회사의 사업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에서 더 강하게 확인된 신호는 뉴스 제목이 아니라 28만 8천 원에서 들어온 매수였습니다. 코스피가 6% 넘게 흔들리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상황에서도 알테오젠은 저점을 회복해 30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오전의 강함이 종가까지 이어져야 하고 외국계 창구 추정 매수가 실제 외국인 순매수로 확인돼야 합니다. 기관 매도가 계속되는지도 놓치면 안 되고요. 앞으로의 확인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30만 원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는지 확인하고요. 장 마감 뒤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최종 수급을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오늘의 저점인 28만 8천 원보다 저점이 높아지는지,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다시 붙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신주가 상장된다는 사실만 보고 겁먹기보다 늘어난 물량을 어느 주체가 받아가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받으면서 가격을 지킨다면 신주 상장 부담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만 물량을 받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져나간다면 상장 이후에도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오늘 반등을 무조건 강하다고 볼 필요도 없고 테르가제 소식을 별것 아니라고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주가는 결국 실제 돈이 들어와야 움직입니다. 테르가제가 알테오젠의 자체 제품 경쟁력을 보여줬다면 오늘 28만 8천 원에서 나온 반등은 시장이 알테오젠을 어느 가격에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오전에 만들어진 30만 원이 종가와 다음 거래일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뉴스보다 돈의 움직임을 보고 장중 가격보다 종가를 보고 신주 숫자보다 그 물량을 받아내는 주체를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